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학교 학생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중에서 두 번째 기업의 역할과 의사결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얘기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요. 우리 이거 언제 배웠었냐면 반티 맞히는 걸로 한번 배웠었죠. 반티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 인식이고요. 그 반티를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맞출 것인가? 재미냐? 아니면은 실용성이냐? 가격이냐?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이냐? 뭐 실용성하고 비슷하지만 그 실용성은 체육대회 때 체육 활동에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그 기준을 확립하고 어떤 것에는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어떤 거에는 가중치를 좀 약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대안을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찾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실행하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자, 이것은 앞에서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최고 경영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군대식인 게 굉장히 많아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라미드식 구조죠. 밑에 있는 의견이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위에 있는 구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CEO의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이제 CEO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CEO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유연한 관료제적보다는 좀 유연한 그러한 기업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미생 보셨나요? 제가 요거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미생 부분에서 안영이가 재무부장한테 이제 혼을 나게 돼요. 왜냐면은 제안서가 자원부에 있었던 제안서가 퇴짜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퇴짜를 맞았는지에 대해서 재무부장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 절차를 무시했으니까 너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얘기를 하니까는 그럼 너 요거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밝혀와봐라. 이제 이러니까 안영이가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했던 그 대사가 있어요. 부서들 간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확실한 것들, 정확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느낀 지점은 있었습니다. 그래? 먼저 같은 기획서라도 각 부서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영업부서의 말은 재무부서한테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긍정적 반응이라는 말은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는 걸로 읽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재무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제일 큰 소득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피상적인 매출 예상액이 재무팀에서 보다 더 타당한 근거를 안고 다시 설정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업과 그래도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의 판단이 모두 등급화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 기획안이 보류되고 거부된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만족시키지 못했는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보다 낫네. 돌아가 봐. 벌은 생각해 볼게. 네. 전공이 뭐였지? 네. 정치 외교학과입니다. 어울려. 회계 공부는 따로 했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배워둬. 회계는 경영의 언어니까. 감사합니다. 제법이란 말이지. 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있겠죠. 자, 기업은 변하는 소비자 욕구에 맞는 상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이번에 있었던 여성용품, 생리대와 관련돼서 여성들은 좀 더 안전한 용품을 사용하고 싶은 거죠.
또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제 시민단체였어요. 그 강원대학교 교수팀과 함께 성분을 분석해보고 이제 이랬던 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또 소비자 시민단체 또는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또 가게 외에 다른 기업이나 정부도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보드마카 같은 경우 우리 학교가 소비자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일단 영향을 미치고요. 금융기관 투자자나 은행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기업이 있는 드라마들 제가 이제 이번에 9학년 법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김영민 주연의 법정 드라마를 이제 보았는데요. 이건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마 현실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기업과 법률과 또 정치 세력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투자자, 은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정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주주들의 어떤 회사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회사라고 하는 거, 회사라고 하는 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주주의 이익만을 도모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등한시되는 듯한 경향이 나타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협력 집단들이 있어요. 뭐 원료나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겠죠. 이거 미생 보면 많이 나와요. 뭐 여러분들 좀 미생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죠? 왜 열심히 하시죠? 대학 가기 위해서죠. 왜 대학 가시죠? 좋은 직장 가려고 하잖아요. 미생을 보고서 많은 취업준비생들, 취준생이라고 부르는 취업준비생들이 굉장히 절망했다 그래요. 그래요. 절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튼 기업의 구조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그러니까 상사 종합상사의 직원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막 외고도 유창하게 해야 되고 하고 여기 필요한 거 찾아서 저기 갖다 팔고 이런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꼭 한번 만화로든 아니면은 영화로든 그 드라마로든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 공급과 관련된 집단들이요. 그러니까 대학과 직업 학교에서 어떠한 노동력을 제공하느냐 또 노동조합이요.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노동조합이 어떻게 회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경쟁기업이요. 요거는 별표시 하시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기업이 경쟁기업인데요. 경쟁기업이 있으면 피곤하죠. 왜냐면 독점적 지위를 누려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경쟁기업들이 만약에 가격을 낮추면은 나만 높이고 있으면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만 안 팔릴 거 아니야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 경쟁 기업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주변 기업이 서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가만히 이렇게 제가 있어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네요, 자세가.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담합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과자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기업이 몇 개 없을 때는 담합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같이 올리고 서비스의 질은 같이 낮추고 뭐 이러면서 원가는 생산비는 낮추고 그래서 이익은 극대화하려는. 왜냐하면 담합을 하게 되면 독점적 상태랑 다를 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합의 가장 강한 형태는 이제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3단원 정부의 역할에서 자세히 배우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경쟁 기업이 기업에 영향이 미친다. 떡볶이 회사, 떡볶이 가게 주인들 역시도 이렇게 담합할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거는 PC방 정말 많이 담합했었죠. 100원 올리면 100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서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나 환경 단체, 동물 보호 단체.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밍크 코트에 대한 반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인간에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동물이 그렇게 실험 당하고 나서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 생산에 있어서 동물 실험하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자, 뭐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는 이제 화장품 생산을 할 때 동물을 사용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예요. 자, 영어로는 CSR이라고 하는데, 코퍼레이션은 이제 회사를 얘기하겠죠. 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주주,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썰전에 나왔던 장면들을 보여줄 건데요. 요거를 뒤로 돌리고요. 자, 맨 뒤로 보내고, 제가 원래 준비했던 것은 요거였어요. 그 오뚜기였죠. 가뚜기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 그렇게 불리우게 됐냐면 이 회장님께서 심장 수술을 많이 후원하셨다 그래요. 또 광역 푸드뱅크를 마련해서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을 돕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거의, 그래서 시식하는 직원 역시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만큼 굉장히 정규직 비율이 높고요. 또 상속도 정당하게 해서 상속에도 굉장히 많이 낸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할까요? 좀 부정적인 인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뭐냐면, 요게 전부 다 그 오뚜기 계열사들인데요. 오뚜기 계열사들 간에 있어서의 지분율과 그 내부 거래했던 비중이요. 그 오뚜기 라면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그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99.5라고 하니까 자기네 회사를 통해서 서로 물류를 이용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배구조는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썰전에서 유시민 씨가 했던 어떤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요 강의 끝나고 나서 연결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대통령과 대기업 경영자들 혹은 오너들과의 분위기가 어떠냐, 이거보다 저는 사실은 슬펐어요. 그걸 보면서. 특히 오뚜기 때문에요. 청와대 행사기획팀에서 오뚜기가 주인공이네요. 이걸 하면서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랭킹 1위부터 14위, 15위까지 가는데 그 안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0위권에서 찾아보고 30위권에서 찾아보고 50위권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0위권 가서 오뚜기 하나 보였는데 뭐 몇 군데 모범적이고 몇 군데는 또 다른 애들이라고 비슷한 대목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나마 그 정도 상점이라도 보여주는 회사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람을 뭘로 취급했냐는 거야, 지금까지. 그랬을까요? 100위권 그럼요. 왜 그럼요. 하나도 없어서 그러고 왔을까? 그럼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신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왜냐면 15위가 검찰 수사도 받고 하니까 뺀다 치더라도 16위에서 30위 내에서도 그 정도 기업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제가 듣기로는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갑질하는 사람들 다 말이 그거잖아요. 너 어디서 월급 받아? 누가 월급 줘? 이렇게 해서 막 쌍소리 욕을 막 해요. 운전기사한테, 자기 안전을 책임져주는 사람한테. 그러면 자기 안전을 맡긴 사람한테 그렇게 욕할 정도면 다른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했겠냐.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한테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대기업 간담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지금 큰 기업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이거는 특수계급 제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오뚜기를. 오뚜기. 예. 오뚜기도 사실은 이제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서 계속 숙이는데 오뚜기니까 일어나니까 야, 그냥 너가 와야 되겠다 뭐. 그렇지. 계속 숙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야지. 오뚜기인데. 예. 다채로운 즐거움 JTBC